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어떤 분이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질환들에서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림프종, 두 번째는 다발골수종이고요. 세 번째로 일부의 상황에서 급성백혈병에서도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림프종의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림프종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만 자가이식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림프종이라는 질환 자체가 처음 항암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반응이 좋아서 완전 관해 또는 부분 관해 이상의 좋은 반응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종 자체를 재발을 막기 위해서 또는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가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자가이식을 해야 되는 분들을 보통 이러한 재발 위험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림프종의 자가이식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발 위험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관해, 즉 여기에는 부분 관해 이상의 반응이 왔을 때에 한해서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재발이 온 경우 다시 항암치료, 2차 항암치료를 해서 또다시 부분 관해 이상의 반응을 얻었을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위험이 처음부터 높은 분들이 부분 관해 이상을 얻었을 때에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건강보험에 의해서 몇 가지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기준이 나중에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2021년 현재 상황에서는 B세포 림프종에서는요, 고등급인 경우, 즉 B세포는 고등급과 저등급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저등급의 경우는 재발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또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동종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급의 경우, 이제 B세포 림프종에서 특히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이 경우에는 3기 또는 4기인 경우에 한해서 LDH라는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져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T세포의 경우는, T세포는 일반적으로 B세포보다 재발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T세포는 병기나 LDH 수치와 관련 없이 자가조혈모세포를 이식을 인정을 해주지만, 특수한 경우 현재 예를 들어서 아나플라스틱 라지셀 림포마라고 하는 이 비정형 거대 세포 림프종이라는 이러한 이 특수한 경우에서 ALK가 양성인 경우를 제외하고, 즉 나머지 경우에 한해서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하나하나 따지시기는 좀 어렵고, 또 내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즉 다른 분에 비해서 재발 위험이 조금 높은 분들이 관해, 부분 관해 이상의 반응을 얻었다면은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 여러분들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의 결정에 따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도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질환의 조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건강보험상에서는 현재는 70세 미만인 경우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 환자의 여러 가지 신체 상태, 즉 몸의 장기의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을 해야지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에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비해서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판단될 때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림프종에서 재발이 한번 왔다 그러면 이전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않았던 분에 대해서는 2차 항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역시 부분 관해 이상의 반응을 얻었을 때는 이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 재발 전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한번 받았던 분들은 다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럴 경우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발골수종입니다. 이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 과거에는 항암 치료만 해서는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 치료의 항암 치료의 목표는 삶의 연장이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좋게 만드는 그런 고식적인 목적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고식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고식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완치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삶의 연장을 시키고 증상을 조절해서 조금 더 잘 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고식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요?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발골수종도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그 퍼센트가 절반을 넘어가진 않지만 20% 내지는 30-40%까지는 완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과거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2번을 하는 이식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의 경향은 일단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분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 경과를 봤다가 혹시 재발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항암 치료를 해서 또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자, 이런 경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다발골수종의 이 자가 이식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상당히 복잡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70세 미만이고 또 신체 상태, 즉 장기의 기능이 좋은 상태에 한정이 됩니다만, 사실 이러한 조건 외에도 우리가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려고 하면은 다발골수종의 이 종양 덩어리들이 최소한 그래도 반응이 있고, 우리가 M단백이라고 하는 이 종양세포의 양을 추측할 수 있는 이 검사 결과가 그래도 상당히 좋아져야 된다. 이 상당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가 이 M단백의 반응이나 종양 반응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제 부분관해라는 말도 있고요. 아주 좋은 부분관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관해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부분관에는 M단백을 포함해서 종양 덩어리들이 절반 이하로 줄었을 때를 의미하고, 아주 좋은 부분관해라는 거는 10% 미만으로 줄었을 때, 완전관해는 아예 없어졌을 때를 의미를 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부분관해 이상은 되어야 이 다발골수종에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사실 이상적으로는 아주 좋은 부분관해나 완전관해까지는 도달을 하는 것이 그래도 다발골수종에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의 결과를 좋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급성백혈병 쪽입니다. 사실 급성백혈병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급성백혈병에는 이제 골수성이 있고 림프모구 두 가지가 있지요. 이 중에서 림프모구는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모구 백혈병,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앞서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보통 이 항암 치료를 해서 완전 관해 상태가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즉 동종골수 이식으로 가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사실 그 병의 단계나 등급, 즉 위험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하고,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이제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그다음에 고위험군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위험군의 경우에는 골수 이식이 없이도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위험군은 골수 이식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유리한 쪽은 골수 이식을 하는 게 낫다. 고위험군은 가급적 골수 이식을 하는 게 낫다. 즉 동종 골수 이식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위험군 중에서 반드시 이게 저위험군이라고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항암 치료를 끝내는 것보다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조금 더 강력한 치료를 해서 저위험군 중에서도 조금은 더 재발 위험이 있는 분들을 또 재발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급성백혈병의 경우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가지는 그 의미가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 급성 백혈병에 대해서는 자가의 골수 이식보다는 동종 골수 이식이 조금 더 우선된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가 골수 이식,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병들, 예를 들면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우리가 보통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는 골수 이식을 하는 질환 중에서 이제 재생불량빈혈이라는 것도 있죠. 이제 이런 질환들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이 질환 자체가 골수에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생겨서 정상 혈액이 아닌 불량 혈액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수 기능 자체가 정상이 아닌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에게서 자가조혈모세포를 뽑아서 이식을 해봤자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동종골수 이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재생불량빈혈도 마찬가지인데, 재생불량빈혈도 결국은 이 골수의 기능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조혈모세포가 불량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생불량빈혈에서도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가골수 이식,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어떤 분한테 하느냐,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림프종인데, 림프종은 처음부터 이식을 하는 경우는 재발 위험이 높은 분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 1차 항암 치료를 하고 부분관해 이상, 즉 종양 크기가 50%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 자가 골수 이식을 하는데, 이때에 이 재발 위험이 높은 군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
그 기준들을 만족을 해야 건강보험에서 자가골수이식을 인정을 해주고, 또 이때에 환자분의 몸의 상태, 즉 나이라든지 신체 상태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재발이 오신 경우 재발 전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않았던 분들은 2차 항암 치료를 해서 부분간의 이상을 얻은 다음에 이 이후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가골수 이식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기준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이 기준 외에도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더 중요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판단과 결정을 반드시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 자체로는 과거에 생명 연장 그리고 증상 완화, 즉 고식적인 목적의 치료밖에 안 된다, 완치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완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생겼다. 그래서 종양 반응, 즉 종양 덩어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M단백이 절반으로 줄어든 부분간의 이상을 반응을 보였다면은, 환자가 나이가 괜찮고 장기 기능이 괜찮다면은 자가이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거에는 자가이식을 2번 하는 것도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자가이식을 하고 난 이후에 혹시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면은 다시 항암 치료를 해서 병 상태를 좋게 만든 다음에 동종골수 이식을 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급성백혈병의 경우에는 이제 이 림프모그 백혈병의 경우에는 동종골수 이식을 더 우선적으로 권유를 하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일부 저위험군 환자들에게서도 조금 더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동종골수 이식 대신 자가골수 이식을 하는 것도 요즘은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든지 재생불량 빈혈과 같은 병에서는 골수 자체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골수를 뽑아서, 자기의 조혈모세포를 뽑아서 하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